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 속에 달러화 강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도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에 따라 환율의 상승 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고환율 수혜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6%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날 실시한 미 국채 2년물과 5년물 입찰에서도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틀 연속 국채 시장의 물량 공급이 확대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4월 초순에서 5월 중순에 걸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한 확장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행 불투명감과 하방 리스크 증가로 인해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지만 엔비디아는 4거래일 연속 랠리에 성공했는데요. 지난 22일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20% 이상 폭등했는데 현재 시총 2위 애플과의 시가총액 격차는 1,0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돌파하게 되면서 투심을 악화시켰는데요. 전날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에 이어서 국채금리의 수요가 다소 약화되면서 그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미국 경제는 확장세를 나타냈지만 기업들은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날 엔비디아를 제외한 기술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3거래일간 20%가 넘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간밤에도 0.8%의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6% 이상 강하게 조정받았던 코스피, 오늘 마찬가지로 0.88% 내려가면서 26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매물을 팔아냈죠. 기관도 이에 동참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1.5% 이상 크게 급락했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54% 크게 조정받고 있고요. 8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40선이 무너졌고요. 이어서 코스닥 저희 수급 동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대마불사 반도체죠. 어제 코스피가 강하게 조정받는 장세 속에서도 이 AI 반도체주들만큼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써내려 갔습니다. 먼저 어제 장중에서 21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던 SK하이닉스, 지난 7거래일간 주가가 무려 6.5% 이상 올라줬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5조 원이 넘는 매물들이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또 어제 표적 종목이었죠. 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이익이 정점에 달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이전 과거의 사례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는 패턴인 만큼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도체 중에서 오늘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주자는 누가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졌고 오늘도 좀 빠집니다. 일단 모양을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박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볼게요. 자, 미국은 이제 국채 금리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이유로 어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하락폭이 크냐? 어제 다우존스가 1% 정도 빠졌고 1.06%, 그다음에 나스닥이 0.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0.58 빠진 게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06. 우리나라는 어제도 1% 넘게 빠졌고 오늘도 이 상황으로 가면은 1%대 빠질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일단 코스닥은 전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일단 버티려는 모양새인 것 같고, 일단 해외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일단 뭐 금투세 이제 계속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다 무너지느냐? 그거는 또 아닌데,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좀 빠지는 이제 전선 전력,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치고, 오늘은 어디가 강하냐면 화장품이 강합니다. 오늘 화장품이 강하고,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컸던 종목이 그러면 지금 무너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 떨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는데 0.58%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좀 답답하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살짝 빠졌다라는 여파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 핑계를 빌미로 강하게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냥 박스권으로 지금 가둬놓고 가두리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테마주들 장세가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로 확확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갑자기 화장품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원전 테마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전선 테마 움직이다가, 그러다 조선주 움직이다가, 그러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지금 정신 없는 거거든요. 다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일단은 그래도 저는 안전한 쪽은 IT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강세에 있고, 유럽 시장도 여전히 강세에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점점 좋아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봤었던 하이닉스도 죽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던 한미반도체도 안 꺾여요. 꺾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얘는 강하죠, 오늘. 다른 애들에 비하면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IT 섹터들 보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수급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열심히 삽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사주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요즘에 매도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은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좀 사주죠. 그래서 일단 IT 섹터들은 지금 흔들리는 거는 안 좋아서 흔들린다기보다는 지수가 빠지니까,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빠지면, 지수가 올라갔을 때 빠지면 이상하지만 지수가 빠질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시장이 전쟁통이 나고 난리통이 났는데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을 사람이 없듯이,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서는 이제 전저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저점 이제 2,650까지 내려왔으니까 전저점은 코스피는 2,600을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은 여기 830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거의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전저점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게임인데,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크게 빠지면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버텼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내에서 견고하게 버티면서 움직일 겁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텐데, 우리나라는 어제 먼저 미리 선방향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 미국 시장이 급락할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뭐 여기서 도망간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미 선물을 보니까 어제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폭락은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금 마이너스 0.4. 어제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빠져봐야 0.5%, 0.4%. 많이 빠져봐야 다우존스 1%, 이 정도인데, 근데 다우존스는 또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일주일 내내 빠져가지고. 얘네는 우리나라 시장 눈치 안 본다 그랬죠. 얘는 많이 빠졌다라는 핑계로 이제 전저점 지지하고 다음 주에 양봉 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네들은 올라갈
흐름을 잡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억울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들보다 덜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장이 빠져서 떨어지는 거라면 웬만한 종목 다 떨어져요. 지금 뭐 화장품 아니고 지금 오늘 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동안 잘 갔던 원전 테마도 빠지고 있고 전선 전기 테마주들도 지금 뭐 3%, 4%, 5% 떨어지는 애들 좀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도 조금 떨어지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등치가 크니까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개별 종목들은 뭐 3%, 5% 떨어지고 뭐 그런 거는 덩치 차이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색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늘은 종목들이 재미가 없다. 하지만 누가 덜 깨지냐 이 게임에서는 그래도 IT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잠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여전하게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 역시 대마불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미반도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만나볼 거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준 한미반도체. 오늘 장에서도 0.41%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16만 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한미반도체가 17만 3천 원 선까지 장중에 터치를 해줬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한미반도체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저점 코스닥이 지금 깨지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낙폭이 더 커지냐 안 커지냐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저렇게 강한 종목들은 빠질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좋아요. 일단 개인들은 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사고 있는 부분들도 수급 때문에서라도 쉽게 안 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가 또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IT의 대장,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떠오르듯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지금 써내면서 수급도 좋고, 그러니까 대장은 버텨줘야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되든 한미반도체가 되든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렸을 때에서 뭐 잘 흔들리지도 않지만 흔들렸을 때에서 가장 그래도 안전한 종목이 뭘까 고민한 결과 역시 한미반도체는 대장은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조정받고 매매 치다가 물려도 빠져나오기 쉬운 게 오히려 바닥에 있는 싼 게 아니고 비싼 저 강한 한미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한미반도체 만나봤는데요.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20일 삼성전기 매수가는 15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5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32,200원에 접근해 봤는데 6.83%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22일 삼성전기 16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5월 23일과 24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어제는 동일하게 33,200원에 접근해봤고요. 23일은 3.6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지만요. 24일은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7일 공략해봤던 PSK홀딩스 매수가는 51,800원 말씀해 주셨죠. 7.14%의 높은 수익률 현재로서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28일 주성엔지니어링 34,000원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또 어제 한미반도체 15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96.05%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다 함께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한미반도체 만나볼 겁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의 전략과 더불어서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들었던 한미반도체 그냥 어차피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차트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15만 원은 안 들어와서 15만 원이라는 자리는 돌파된 고점에 강력한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자리라서 15만 원이 깨지면 얘도 박스권으로 들어갑니다. 깨지고 14만 원까지 깨지게 되면 그럼 조정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그럴 생각이 일단 없어 보여서 그래서 15만 원에서 어제는 공략하자 그랬는데 쉽게 내려온 자리는 아니고 만약 내려왔을 거였으면은 오늘 지금 지수가 아까도 봤지만 어제 이렇게 흔들리고 오늘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흔들리면 이렇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 흔들리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흔들리면 이제 여기까지는 오바고 지금 일본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떨어지는 자리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뭐 한 이 정도 자리 봐야 돼요. 얘네들 신고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300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신고점을 따지게 되면. 물론 그것도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올라간 거에 폭을 보면 그것도 못 간 건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지는 간에 일단 박스권을 유지만 해주면 일본 시장도 왔다 갔다. 이거 우리는 다른 나라를 그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져도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니까 답답한 거고. 어쨌든 여기는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다시 얘네들이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전저점 자리를 일단 지지를 해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를 예상을 한다면 그래서 한미반도체로 다시 얘기 넘어가서 얘도 그러면 오늘 정도면은 16만 원, 뭐 15만 원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고 일본 시장이 조금 빠지고 미국 시장도 조금 더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15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그럼 내려오면 싸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매매치기 너무 좋은 그런 종목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다른 거는 떨어져도 얘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 때문에 더 괘씸한 거죠. 또 싸게 사야 되는데 어쨌든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가격 전략 이따가 조금 더 높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급등 비중 종목 이수페타시스부터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고가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물론 얘보다는 좀 덜 올라갔죠. 뭐냐면은 지금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대한전선 그러니까 전선 전기 테마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예요. 걔를 따지게 되면 얘네들 이제 움직이는 거, 이제 움직이는 거. 근데 이 전선 테마주들도 지금 고점 대비 오늘 기준으로 한 10%, 14% 그 정도 흔들리네요. 한 10% 정도씩 흔들리나 보네요, 지금. 그러니까 전선 테마주들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산업도 그렇고 지금 고점 대비 좀 흔들리니까 이쪽으로 어제 그저께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5에서 세게는 한 10% 정도 이게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애들은 5에서 10% 정도 빠지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급등도 했어요. 최근에 급등도 했고 최근뿐만 아니라 1년, 2년, 3년 내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죠. 결론은
지금 전선, 전기, 원전 테마들은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이미 일찍이 3년 전, 2년 전 이미 급등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애들은 빠지느냐? 잘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러니까 올라온 지도 오래 지났고,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서 그런지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누르고 22선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고점에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장이 바닥을 치면 일본 시장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서 다우존스가 플러스 나고 올라오고 나스닥이 또다시 신고가를 가고 뭐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얘네들도 다시 고가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812%나 올라온 종목이지만 1000%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 차별화장입니다. 강한 거는 더 안 빠지고 이상한 흐름이죠.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2월 6일 날에 드렸던 것도 뭐 동일합니다. 얘기는 동일하고요. 올해 드렸던 거는 이제 90%대 수익이고 다음은 이제 SK하이닉스. 자, 대형주고 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안 들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야 될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던 종목이고 수급도 괜찮고 얘도 신고가 패턴으로 강하고 추세도 강하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그럴 종목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빠지고 그러니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살려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 빠지고 있는지 안 빠지고 있는지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수가 파란색이 나오고 있으면 빠지고 있는 종목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빨간색이 보이면 빠지는 개수보다는 올라가는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파란색이 나오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 하락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어제는 그래서 코스닥이 장중에 1209개, 1200개가 넘었고 오늘도 지금 코스닥은 1100개 정도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뭐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얘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급등은 할 수가 없고 근데 빠질 때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빠졌다가 조정을 마무리할 거냐. 일단 돌파된 고점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19만 원. 뭐 내려와도 저는 더 간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매수가역도 뭐 12만 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16만 원, 17만 원 있는 사람도 혹시나 있다면 19만 원이 안 깨지면 더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PSK. 그러니까 오늘 일본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도 또 흔들리나? 근데 일본장도 아까 봤었던 그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떨어져도 그냥 대충 이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시장이 와장창 깨지고 미국 시장도 와장창 깨질 생각이었으면 얘도 와장창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깨지기에는 누가 샀느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단 말이야. 개인들은 어차피 갖고 있지도 않아요. 다 팔았어요, 여기서. 다 팔고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가 없고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겠지?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시장은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고 일본 시장도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억울하지만 흔들렸다가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얘네들은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돌파하려고. 그래서 강해 보여요. 일단 양호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좀 올랐는데 자, 132.1%.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자, 17만 4,100원.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그래도 강하죠. 아직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차트도 강하고요. 수급도 강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조만간 20만 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수급의 힘을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안 가려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든가 미국장이 꺾여야 됩니다. 미국장은 아직 꺾인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니 얘도 꺾이지 않고 계속
근데 시장이 빠져도 올라간다라는 게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PSK 홀딩스. PSK 홀딩스. 얘도 지금 강해요. 지금 뭐 종목들 떨어지는 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지금 보성 파워텍도 빠지고 한전기술도 빠지고 그러니까 원전 테마 최근에 며칠 좀 올랐다고 좀 빠지고 있고 전선 테마주들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랐다고 좀 빠지고 있고 뭐 그런데 PSK는 그동안 그러면 빠졌느냐? 아니요, 얘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견고하게 잘 다져지면서 올라가죠.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올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은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올라온 애들을 찾으려면은 HLB도 바닥에서 잠깐 강하게 움직인 거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큰 흐름으로 강하게 올라간 거는 찾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도주의 강세의 흐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세의 강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라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 죽으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얘네들이 죽어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신해서 올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그러니까 IT를 대신할 수 있는 사이즈는 과거에 제약주였는데 지금 제약주는 힘을 그렇게 크게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어쨌든 여전히 힘이 유지가 돼 있고 시장을 붙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꺾이면 안 됩니다. 이게 꺾이면 참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은 이제 이끌어야 될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반도체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로봇과 인공지능이 돼야 되는 게 왜냐면 해외는 다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있고 해외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꺾이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꺾이지 않을 거다. 혹시나 갖고 있다면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간에 흔들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날 쪽은 이렇게 강한 IT 섹터. 물론 강한 애들만 지금 살아남고 있고 좀 약한 애들은 지금 바닥에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야 뭐 주성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뒤늦게 쫓아가고 뭐 이런 현상들은 이제 순환매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한미반도체. 시장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강한 종목을 해야 됩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강한 쪽에서 놀아야 먹을 게 나와요. 자, 어제는 15만 원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게 여기 돌파된 고점, 강력한 지지 라인을 여기 15만 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쉽게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얘가. 자, 이거는 내일까지는 단타입니다. 단타로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16만 원. 근데 요게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오늘 내일에서 16만 원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미국 시장이 안 좋거나 일본 시장의 저점이 깨지거나 그러면은 16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서 만약에 16만 원 쪽으로 내려오자면 그러면 단타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단타가 나올 겁니다. 물론 안 흔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오늘 내일에서 흔들리게 되면 16만 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단타로 해보자. 그래서 강한 종목, 그러니까 1등 종목이죠.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미반도체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한미반도체 매매 전략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 저희 매수가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의 매수가는 16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미 반도체가 있다. 네, 굉장히 좀 감명 깊은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에브리봇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6,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 같습니다. 5월 중순쯤에 진입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확인해 보자면요. 4.24%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 시각 24,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에브리봇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자, 매수 가격 26,500원에 10%.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차트는 여기서 그 정도 가격은 한 번은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 찍어 누른 이 너무 강력한 힘 때문에 이거를 올려주려면 로봇 쪽에 엄청난 큰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제가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나 많은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봇과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로봇 관절 막 움직이고 막 말 대답하고 막 이거 요리 만들어주고 막 만들어주고 막 피규어 01 뭐 그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에서 이제 개발 중에 있는 뭐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걔네들도 어느 정도 인공지능화돼 있는 그런 로봇들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화에 보면 트랜스포머 같이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에브리봇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그 로봇들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청소기 있죠. 뭐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등치가 조금 더 큰, 그러니까 뭐 센서를 달아놓고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뭐 예전에서도 있었던 그런 로봇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과연 이것들이 미래를 가지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말 로봇 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뭐 이거 세 개 말고는 딱히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인수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있는 몇몇 로봇 업체들이 있겠죠. 있죠. 걔네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서 일단 요거 한번 기업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나? 실질적으로 에브리봇에서 만든 그 진공청소기 그 로봇도 있죠. 그것도 있어요. 몇 년 전에도 팔기도 했고, 일단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그냥 매매로만 보세요. 매매로만 보시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엄청 커지고 엄청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네들은 이름은 로봇으로 하지만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냥 뭐 로봇팔 정도? 이 정도면 다행이죠. 로봇팔, 뭐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무인 자동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얘네들이 뭐 우리의 말을 이해를 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창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쪽은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혹은 뭐 그 다음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인공지능에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그냥 로봇 인공지능 하면은 움직이긴 해요. 테마라는 게 원래 정치 테마가 그렇잖아요. 별거 이슈도 없는데 같은 학교, 동문, 지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하고 아무 이유 없이도 급등했던 게 정치 테마이듯이 얘네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실체가 그러니까 좀 괴리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수익이 나면 수익은 날 수 있어요. 지금 거래량 패턴이나 이런 거 봐서 한 43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뭐 세게 올라면 3만 5천 원인데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익 나면 팔고 차라리 이쪽보다 더 세분화로 들어가서 차라리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쪼개서 들어가든지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수고 궁금하세요? 많습니다. 예, 메티톡스요. 랩지톡스요? 예, 아, 메디톡스. 메디톡스요. 네, 메디톡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만 천 원에 5%예요. 14만 천 원에 5%. 예. 그래도 다행히도 밑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에서 사셨네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예, 최근에 28날 샀는데 사고 로부터 어제 7,500원 빠지고 오늘 또 빠지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나는 많고. 뭐 일단 뭐 전화 지수가 좀 빠져서 전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전화 많이 드려- 올라갔던 부분 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지.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애들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또 얼마나 전저점 자리, 가지시면 네, 전저점 자리가 지금 12만 6,800원인데 그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그 자리가 깨지면 또 이게 또 바닥을 더 기다가 더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그 자리는 지금은 이제 이중바닥형 만들어놨으면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15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전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저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고요. 안 깨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15만 원을 돌파를 하면 좀 더 욕심을 가지고 16만 원, 17만 원 보셔도 되는데 15만 원에서 잘 안 가는 것 같다. 이번에도 예. 한 이틀 전, 그렇죠? 이틀 전에서도 15만 원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그 자리를 돌파를 쉽게 안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팔을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차트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수가 흔들려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빠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지수가 이렇게 바뀌면 지금 이렇게 지금 아래 꼬리도 달리고 있지만 흔들리다가 양봉으로 바뀌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양봉으로 바뀌면 낙폭과대 종목들도 반등 나오고 또 테마줄도 또 움직이고 할 텐데 물론 테마주 움직이면은 또 전선 전력 테마주가 움직이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는 예상이 되지만 걔네들도 올라오고 이 매드톡스도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얘도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이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요?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오네요. 영업이익도 올해,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좋게 나오는데요.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예. 근데 실적 추이는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그런 건지 말을 안 들어먹네 얘는. 예. 원래 저 정도 실적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트가 꺾여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이 돼야 되는 모습인데 어쨌든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그냥 단타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예. 자, 4만, 매수가 4만 9천에 20%. 49,000원에 20%. 언제 사셨어요? 언제 산것 같습니다. 어제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거 2월 6일 날에도 추천을 했었고 11월 21일 몇 년 전인데 그때도 추천했었고 일단 2월 6일 날에 추천했던 가격대는 28,850원이고 어제 이제 사셨다는 거는 혹시 제가 이거 좋다 그래서 사신 건가 아니면 그냥 아, 그냥 좋다고도 사셨어요? 그 컨센서스도 뭐 5만 9천 원인가 찍혀 나왔더라고요. 얼마라고요? 5만 9천 원인가 찍히더라고요. 컨센서스인가 한번 보니까. 59,000원을 찍었다고요? 아니, 그 나왔더라고요.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가 증권사에서? 예, 예. 뭐 증권사 얘기 듣고 주식하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가잖아요, 잘. 예. 어쨌든 뭐 나쁜 뜻으로 뭐 증권사에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얘들 강한 추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예. 매수 가격이 지금 49,000원대니까 손절 라인을 깊게 잡으면 35,000원인데 그 가격은 안 오겠죠. 그래서 일단 45,000원이 안 깨지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45,000원짜리가 예.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아주 강력한 여기도 갭으로 넘어갔었던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45,000원이 안 깨지면 예. 얘는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다 보면 또 수익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목들 뭐 이것저것 많이들 공략을 하는데 바닥에 있는 거는 오히려 이상하게 더 안 움직이고 더 손실만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공략을 하면 신기하게 안 깨지고 수익이 납니다.
이게 차별화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사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알고 사신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내공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현금은 초보자들이 그냥- 그걸 몰라요. 그렇죠? 현금은 지금 80% 갖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 20%만 사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은 이거를 잘 몰라서 예.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무섭고 오히려 바닥으로 계속 수저박혀 있는 종목을 수급도 꼬여 있는 종목을 단타를 치려니까 더 어려운 건데 맞아요. 네. 이런 게 오히려 빠져나오기도 쉽고 수익 나기도 쉽고 오히려 장이 돌아서기에는 고점 돌파하고 쭉쭉쭉 더 올라가기도 쉬운데 예. 일단 잘 갖고 있다가 다시 예. 54,000원이나 뭐 55,000원 넘어갈 때 그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다시 뭐 저도 목표 가격 좋게 보거든요, 사실. 예. 저는 어쨌든 IT 섹터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시장이라는 게 뭐 큰 파도를 봤을 때에서는 잔파도 정도의 지금 흔들리는 정도로 보는 거고 어차피 큰 물에서는 2분기, 3분기, 4분기 IT 계속 좋대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흔들린다고 차트가 죽거나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2분기 7월 달에서부터 8월 달, 3분기 9월 달, 10월 달 계속 저는 IT 섹터는 좋다. 그래서 이스펙타 지수도 저는 계속 올해는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6천 원 15%. 23만 6천 원에 15%. 사신 지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현대하고 기아는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현대 모비스부터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네. 다른 쪽의 테마주들이 워낙 잘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요즘은 기사도 안 나와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잡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일단 전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좀 더 참다 보면 이거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이었나? 무슨 차트에서 봤지?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가 하나 있었었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가 다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저점 자리 20만 원 여기 전저점이 19만 8천 원인데 20만 원 뭐 설마 여기까지 꽉 차서 내려오진 않겠죠. 어쨌든 샥 올라가고 샥 내려왔으니 일단 6월 달에서 7월 달은 다시 반등의 달로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여기까지 버텼다면 좀 더 버티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하염없이 내려가서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옮기게 되더라도요. 물론 지금 당장은 뭐 한 달, 2달 봤을 때 반도체가 더 유리해요. 근데 그 고민은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그다음에 일본 시장이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올라갈 때 그때에서 교체하시면 되고 오늘은 괜히 했다가 지금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먼저 빠져 있는 지금 현대모비스가 더 안전해요. 네. 현재로는. 근데 이제 뭐 다음 주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주 그러면은 그때서는 반도체로 교체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네.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에서는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매수가가 57,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의 흐름 살펴보자면요. 0.69% 내려가면서 43,25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면서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답변 내놔주실까요? 자, HPSP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이것도 원래는 신고가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갔었고 제가 이거를 작년 8월 달, 7월 달에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가길래 여기서 한번 추천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다가 이제 쭉 지금 빠졌는데 일단 추세는 한번 이탈은 했어요. 이탈을 했고 내려왔지만 지금 엔비디아도 강하고 뭐 하이닉스도 강하고
그리고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이 흔들려서 그렇다지만 강한 애들은 또 강합니다. 태성도 이렇게 강하고 뭐 상한가 가게 생겼네요. 얘는 태성이라고 얘도 반도체 IT 섹터인데 일단 이쪽 애들도 강하고 그러면 HPSP도 최근에는 좀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노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은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 여기 보면은 사죠. 여기 기관들 이렇게 사는 거 보이죠? 빨간색으로 외국인들도 갑자기 40만 주, 59만 주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는 이쪽으로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얘를 밑으로 흔들더라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추가 매수 질문 주셨는데 그 추가 매수의 그 타이밍을 시장과 함께 같이 잡으세요. 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장 오늘 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빨간색이죠?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내일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모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나올지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지만 추가 매수가 되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잡으려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물론 둘 다 빨간색이 이렇게 나올 때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지금은 그러면 사면 안 되느냐? 꼭 안 사면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사게 되면은 이게 더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사야 돼요. 지금 산다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죠. 아직 뭐 이렇게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양봉의 모습이 안 나왔으니까 내일도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도 얘는 일로 빠질 수 있겠죠. 모레도 일로 빠질 수 있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조금씩 산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말이에요. 그럴 일은 크진 않겠지만 일본 시장도 전저점이 깨지고 우리나라 시장 전저점이 깨지면 얘도 전저점 여기가 깨지면서 날아가겠죠. 밑으로 지금 나락으로 확 떨어지겠죠. 그럴 때도 추가 매수를 그래도 할 수 있다. 더 떨어져도 더 합니다. 뭐 3만 원 깨져도 하고 2만 원 깨져도 하고 1만 원 깨져도 합니다. 계속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현금이 뭐 80%, 90% 내지는 지금 뭐 돈이 지금 저쪽에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차라리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뭐 47,500원으로 넘어간 상황이 나오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날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차트 상황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 추가 매수 타이밍은 시장과 함께 잡아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하나마이크론까지 보고 넘어갈 텐데요. 25,3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2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살펴보자면요. 2.73% 내려가면서 21,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어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자, 지금 하나마이크론 차트를 보면 지금 더 떨어지겠다라고 얘가 지금 차트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떨어질 자리가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주겠지만 반등을 주는 모습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요 모습들, 여기 올라올 때 모습들 보면 빨간색으로 각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모습은 지금 요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혹은 여기. 물론 요 자리가 요 정도만 돼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이는데 아직 횡보하는 모습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질 거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일단 2만 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멈출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면은 이 밑을 지금 17,500원인데 그래서 2만 원에서 17,500원 요 정도 사이에서는 멈출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자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지금 수급도 꼬여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시장은 일단 오늘은 다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덜 깨지냐 게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이 양봉 나올 때까지 관망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한미반도체와 같이 오늘의 이 종목 상담 신청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주셔서 이 많은 분들 다 도와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운데요.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11시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상담은 진행 중이니까요. 미처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박스권 장세는 경고하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땐 시장이 박스권 테마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16만 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